2019년도 9월 모의고사 오답률 1위를 기록했던 30번 문제입니다. 오답률이 95%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의 방정식을 보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수도 있어야겠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이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좌표 평면 위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두 실수가 있고 이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의 원이 그려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은 중심이 0,0, 반지름이 A가 되겠습니다. A에 관한 조건은 별다른 게 없으니까 임으로 아무렇게나 잡아줘도 괜찮겠습니다. 중심이 0,0, 반지름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파악해 보세요. 자, 중심은 B, 0, 반지름의 길이는 B-A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점 A의 위치를 이미 결정했고 이 A와 B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이 관계식을 가지고 B의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B는 A보다는 큰 수입니다. 그리고 2분의 B보다는 A가 커야 합니다. 자, 이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양변의 2를 살짝 곱해보면 B는 이 A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즉, 이 B는 A보다는 크지만 이 A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A의 위치고 이 A의 위치가 한 이 정도쯤 있다라고 보면 B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요 범위가 된다는 겁니다. B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 상황에서 아마도 B의 위치가 특정이 될 테고 어떤 조건에 따라 A와 B의 값이 정확하게 정해질 겁니다. 일단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 B의 위치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위치를 적당히 정합니다. B, 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B-A가 되는 원을 그려야 합니다. B만큼의 길이는 이만큼이고 A라는 길이는 요만큼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 길이에서 A라는 요만큼의 길이를 제외하고 남는 길이가 요만큼이 B-A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B-A가 되는 원은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자, B라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B-A만큼 적은 수는 B에서 B-A를 빼보면 알 수가 있고 B보다 B-A만큼 큰 수는 B에서 B-A를 더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B-A가 됩니다. 요 점의 좌표가 2B-A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원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파악해 봅니다. 요 식은 x-b-a가 되니까 중심은 b-a, 0이 될 테고 반지름의 길이는 b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심의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b-a란 이 원의 요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b-a, 0은 어디쯤에 위치할까? 예를 들어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고 이 원보다 반지름의 길이가 작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할 때 요 값을 좌표로 갖는 점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요 길이와 똑같은 길이를 갖는 자, 선분의 요 끝점을 찾아주면 될 겁니다. 요만큼의 길이가 B-A가 되고 요 점의 좌표가 B-A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세 번째 원의 중심의 좌표가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즉 B의 위치가 달라지면 요 반지름의 길이가 달라지고 요 중심점의 위치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심을 확인했으니까 세 번째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B니까 중심으로부터
b만큼 큰 수와 작은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b-a보다 반지름 b만큼 작은 수는 -a가 되겠고 b-a보다 b만큼 큰 수는 2b-a가 되겠습니다. 즉, 요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b가 되는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은 -a와 2b-a가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세 번째 원까지 그렸습니다. 자, 요렇게 b의 위치에 따라 두 번째 원과 세 번째 원의 크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b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주어지겠구나. 찾아보자. 요런 느낌으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고 이 직선과 첫 번째 원이 만나는 점 중 제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 P에서 두 번째 원에 두 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 첫 번째 접선은 X축에 평행하고 여기서 뭔가 조건이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분의 4인 직선을 그어봅니다. 자, 이렇게 직선을 그었더니 첫 번째 원과 만나는 교점이 두 군데 생겼습니다. 이 중에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에서 두 번째 원의 접선을 긋습니다. 원 밖의 한 점에서 원 위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X축과 평행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따라 요 점 B의 위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접선을 이렇게 그어보니 X축과 평행하지 않습니다. 점 B의 위치가 점 A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게 된 친구들은 지우개로 얼른 지우고 조건에 맞도록 그림을 수정해서 다시 그려줍니다. 그리고 점 P에서 그은 접선 중에 하나가 X축에 평행하다.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도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점 P의 Y좌표가 이 접점의 Y좌표와 같다는 이야기구나. 요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접선은 두 번째 원 위의 점 Q에서 접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점에서 두 번째 원 위에 접선을 그을 때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떠올려 보세요.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같다. 그러니까 요 접점을 Q라고 할 때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서로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선을 그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원 위의 점 R에 대해서 삼각형 PQR의 넓이의 최대값이 240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요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원 위에 움직이는 점 R이 있고 이 R에 대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다고 볼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이 R이라는 점이 세 번째 원에 어디쯤에 위치해야 할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읽고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파악이 되면 이제부터 전략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하는 조건은 밑변의 길이와 높이. 그런데 이 밑변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는 길이니까 이 R이라는 점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이 높이의 변화에 따라 삼각형의 넓이가 달라질 겁니다. 자, 이 R이라는 점이 어디쯤에 위치해야 높이가 최대값을 갖게 될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떨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요 점, 다시 말해서 커다란 이 세 번째 원의 중심점을 이 수선이 지날 때가 이 수선의 길이가 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요 경우가 높이가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일까요? 자, 이 수선이
세 번째 원의 중심을 지나지 않을 때 이 중심점에서 이 수선에 요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요만큼의 길이는 이 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똑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 남은 길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 하는 건데 바로 원의 지름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요때 넓이가 최대값을 갖게 되고 그 최대값이 240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 점에서 요 중심점까지 거리는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b가 될 테고 요 중심의 좌표가 b-a,0이니까 요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개념인 요만큼의 길이를 추가적으로 구할 수만 있다면 이 전체 수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내야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문제의 어떤 스토리가 이해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직선이 x축에 평행하니까 이 두 점의 y좌표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요 점의 좌표가 b, 반지름 b-a가 되고 요 점의 좌표는 요 직선과 첫 번째 원의 교점이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줘야 합니다. 자, y는 -3분의 4x라는 요 직선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a의 제곱이라는 요 방정식과의 연립방정식의 해. 그것이 요 점과 요 점의 좌표가 될 겁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y의 제곱은 9분의 16x의 제곱. 자, 9분의 9로 통분하고 계산하면 9분의 25 x의 제곱. 자, 역수를 취해주면 25분의 9 a의 제곱. 따라서 x는 5분의 3a 또는 마이너스 5분의 3a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점 P의 좌표를 구할 거니까 요 값을 택해줍니다. 그리고 대입을 합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a. 계산하면 5분의 4a가 됩니다.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3a, 5분의 4a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두 점의 y좌표가 서로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a와 b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a를 이항하면 5분의 4a 더하기 5분의 5a 5분의 9a가 b와 같다. 자, 이런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사용된 모든 문자 a와 b를 한 문자로 다 바꿔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a라는 문자로 바꾸든 b라는 문자로 바꾸든 하나의 문자로 통일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b 대신에 5분의 9a라는 값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문자가 a라는 문자 하나로 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b 대신에 요 값을 대입해서 a라는 문자로 다 바꿔치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수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비례상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9를 이쪽 분모로 내려보겠습니다. 5분의 a는 9분의 b. 다시 말해 양변에 9분의 1을 곱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값을 비례상수 k를 이용해서 바꿔주면 a라는 문자는 5k로 바꿀 수 있고 b라는 문자는 9k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a와 b 대신에 k라는 문자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a 대신에 5k를 대입해보면 p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k, 4k. 요 점의 좌표는 9k, b-a. 9k-5k, 4k가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이 접선의 길이는 9k 마이너스
3K, 12K가 되고 그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와도 같습니다. 이번에는 요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원의 요 중심의 좌표는 b-a, 0, 반지름의 길이는 b입니다. 따라서 이걸 k로 바꿔주면 9k, 요 중심의 좌표는 b-a, 0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요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요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됩니다. 자, 요 직선은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직선의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둡니다. 자,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 y-4k는 m x-3k. 자, 요렇게 놓고 요 m의 값을 구해내야 합니다. 요 m 값을 구하는 방법은 원의 중심에서 요 접점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요만큼의 거리, 요 값이 원의 반지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 원의 반지름이 b-a였으니까 4k, 원의 중심이 b,0이니까 9k, 0. 자, 요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4k가 된다는 것을 이용합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해보면 mx 이항하면 마이너스 y, 자, 3km 플러스 4k는 0,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m 곱하기 9k 마이너스 0 그리고 상수항. 이 값이 4k가 된다는 겁니다.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요렇게 계산하게 되면 12km 그리고 4k. 자, 요렇게 정리해 보니까 분자에서 4k에 해당하는 값을 절대값 바깥으로 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k는 양수니까 절대값 바깥으로 그대로 뺄 수 있습니다. 자,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1분의 4k 절대값 3m 플러스 1. 자, 이 값이 4k. 4k는 약분되고 절대값 3m 더하기 1의 값은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1과 같다. 자, 요렇게 정리하고 양변을 제곱해보면 9m의 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1은 m의 제곱 더하기 1. 자, 8m의 제곱 더하기 6m은 0. 공통인수 이 m으로 묶어보면 4m 더하기 3은 0. 따라서 m의 값은 0이거나 또는 m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자, 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 자, 이 값을 대입해서 정리합니다. 양변에 4를 곱해보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k. 이항하면 3x 플러스 4y. 자, 이항에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7k. 요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찾았습니다. 자,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요 거리, 요만큼의 거리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분의 절대값 3 곱하기 4k 4 곱하기 0, 0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항. 자, 요걸 계산하면 5분의 절대값 5k
K값은 비례상수로 양수니까 자, 요렇게 됩니다. 약분하면 K가 된다는 거죠. 요만큼의 거리는 K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됐죠. 이제 답을 구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여기서 잠깐 수학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과연 요 중심점과 이 직선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를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직선이 요 중심점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죠. 자, 그림을 그릴 때 첫 번째 원이 그려지고 두 번째 원이 이렇게 그려지고 주어진 직선과의 교점에 대해서 이렇게 접선이 그어졌을 때 이 접선이 세 번째 원의 중심점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때 P, Q,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요 직선. 자, 여기가 R이 될 테고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이 길이, 요만큼의 길이는 사실 반지름에서 요만큼의 거리를 빼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하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이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이 X축과 평행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 240이다.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오. 자, 넓이는 12K 곱하기 9K 더하기 K, 10K 곱하기 2분의 1. 이 값이 240. 자, 60K의 제곱이 240. K의 제곱은 4. 따라서 K값은 양수니까 2가 됩니다. 그러므로 A에 해당하는 값은 10, B에 해당하는 값은 18. A 더하기 B의 값은 28이 되겠습니다.